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56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기소 전 구속 적부심 청구, 이른바 기소 전 보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을 청구한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보석 청구는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보석 허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경찰에서는 1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검찰로 송치한 다음에서는 20일 동안 이제 보통은 10일 만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구금된 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해가지고 20일 정도의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를 하는데 기소되기 전에 조속하게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소 전 구속 적부심 청구 제도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214조 2를 보시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변호인 또는 법정 대리인, 가족들의 어떤 청구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기소 전에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소 이후에 청구하는 보석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소 제기를 하는 것,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 재판에 붙는 것, 그 이후에는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 적부심 청구는 거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법원을 통해서 한 차례 이제 구속이 되는 어떤 신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을 통해서 재차 이 구속이 잘못되었다, 이 체포가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 다시 한번 신문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안 돼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적부심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된 상황도 사기 혐의와 일반 어떤 공문서 변조와 관련된 혐의가 있었는데 사기 혐의의 금액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크지 않다고 한 거는 1억 미만의 정도. 사실 재판을 붙으면 사기 혐의 같은 경우 피해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되면 한 1년 정도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2억, 3억 이렇게 넘어가면 1억당 1년씩 조금 올라가서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특경법 위반 사기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어가면 3년이 최저형으로 선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어떤 편취된 금액이 한 2억 내지 3억이다. 횡령한 금액이 2억 내지 3억이다. 그러면 거의 1억당 1년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사기 횡령의 어떤 경제범죄가 문제된 경우다라고 친다면 선고형이 한 1년 정도, 1년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1억이 초과가 안 되고 심지어는 편취에 대한 어떤 혐의 부분도 모두 변제가 돼서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가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굉장히 적은 것이죠. 왜냐하면 의뢰인분이 물론 전과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과거 전과 내역도 한 10년 전의 일이고 또 지금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속이 돼버리면 회사 운영이 모두 중단되고 그 회사에 딸린 어떤 운영이라든지 고용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적 주의가 굉장히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대표가 구속된다는 거는 그 회사가 진행했던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불이익이 너무 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 의뢰인분이 이 수감된 이후에 굉장히 어떤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된 그런 사정도 있었어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214조 2 제4항에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주말인 토요일 날 엊그제 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왜 제가 토요일 날 접수를 했냐면 제 재판 일정과 또 검찰 조사 일정이 화요일 날 잡혀 있는 것 때문에 월요일 날 구속적부심 심사 신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접수를 하면 월요일 날 구속적부심 신문 재판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제가 토요일 날 접수를 시켰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를 신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재판이 잡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구속조부심 청구는 보석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동일해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어떤 사안의 중대성, 어떤 범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기소 전 보석제도나 어떤 구속조부심 청구, 그리고 보석허가 청구에서도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잘 소명되었을 때 오히려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더 보완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혐의가 불명확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속접부심 청구서, 보석허가 청구서에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변론 과정을 통해서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님이 직접적으로 피의자분, 우리 가족분을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피의자에게 직접 신문을 하면서 문답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구속된 우리 가족분에게 뭔가 지금 당장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라면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를 빨리 하셔야 되고, 그 기간은 이제 경찰에서는 10일 구금할 수 있고 또 검찰에서도 10일 또는 20일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조속히 해야 되고, 청구가 되면 바로 재판부가 48시간 이내에 신문기를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되지, 변호사 없이는 사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적부심 청구의 어떤 인용 가능성은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 미만입니다. 저도 의뢰인분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된다. 1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 내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구속적부심 청구를 신청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조속하게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기소되기 전에,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